안녕하세요. 레벨 하를 위한 친절한 주식 채널 주식 한잔입니다. 많은 댓글을 읽었지만 빵사동님의 댓글이 정말 베스트입니다. 제가 실력이 하다 보니까 방송 난이도가 하가 된 것을 좋게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난이도는 하 혹은 중하로 저공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든 영상들인데 최근에 저점 종목이나 배당 종목들을 열심히 발굴했고 최근에는 코인의 폭락을 틈타서 코인까지 사고 있는데 저는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매크로 요인에 의해서 경제 위기는 진행이 되겠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과거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기도 중국의 경기 부양에 의해서 극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종목을 찾아서 있는 돈 없는 돈 짜내서 주식을 사고 있죠. 바닥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종목 발굴 영상들이 하나같이 인기가 없습니다. 아직도 경제 위기로 인해서 주가 폭락이 한 번 더 온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무슨 근거로 9월이 바닥이었냐라고 하는 건가? 뭐 이게 타당한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9월에 산 종목들이 안 내려오고 있어요. 채권이나 M1은 전혀 주가가 안 움직였는데 비해서 주식들은 다 올라버려서 아예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 클래시스를 예로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9월에 샀습니다. 과연 이 종목이 전저점으로 다시 내려갈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다시 그렇게 내려갈 거면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지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랠리 초반을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바닥 종목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가 매수 영상들은 어쨌든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인기가 있는 영상은 바로 이거죠. 조회수의 단위가 아예 다릅니다. 무려 6,500을 기록한 강영현 이사님의 영상인데 왼쪽에 한번 재미로 수익도 공개를 해봅니다. 이 영상 덕분에 저는 21,000원을 벌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가장 큰 수익을 낸 영상인데 21,000원이에요. 뭐 다른 영상들은 거의 몇백 원 수익이겠죠. 가끔 수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픈을 해봤고요. 아직은 돈이 안 되지만 나중에 구독자가 1만이 넘어가면은 기념으로 또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보다는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되겠죠. 어쨌든 강영현님의 경우 폭락이 온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 강영현님의 뷰와 근거들이 현재 시장의 구성원들에게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것만큼은 댓글을 봐도 확실합니다. 물론 저랑은 뷰가 반대긴 하지만 저도 대단히 리스펙트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뷰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근거로 강영현님과는 다른 뷰를 갖게 되었나? 저의 근거는 이분들이죠. 이분들입니다. 뭐 저야 늘 배우는 입장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근거를 듣다 보니까 따르는 방향이 생긴 건데 하락하지 않고 상승한다를 따르게 된 겁니다. 이선엽 부장님의 경우 중국의 경기 부양과 러시아 전쟁의 종식 그리고 미국의 금리 기조 변화 등을 예언하시면서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뷰고 가운데 강환국 작가는 시즈널한 이유 3가지 즉 중간선거 11월에서 4월까지는 천국이다 10년 사이클 등의 상승 요소가 3개나 겹친다 라는 캠피셔의 근거를 지지하는 뷰인 거고 맨 오른쪽에 윤지호 센터장님은 지금의 PER 0.8, 0.9는 무조건 사면 버는 자리다 라는 밸류에이션적인 근거로 뷰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 전문가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한국 주식을 콕 집어서 정확히 11월부터 좋아진다 라고 주장하신 분이 바로 이선엽 부장님이시고 여기 보시면 제가 3개월 전에 3% 영상을 요약한 건데 지금 다시 보면은 전쟁 종식 빼고는 예언이 다 맞았어요. 근데 전쟁도 종식의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죠. 자, 설명이 길었습니다. 오늘 3%의 이선엽 부장님의 출연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강영현 부장님과는 뷰가 완전히 다른 한 사람. 핵심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바라봐야 하는 곳은 어딘가? 라는 멘트로 운을 띄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더 빠짐을 예상하겠지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하락하더라도 9월이 저점이었다라는 스탠스로 뷰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40년 만의 위기로는 온데간데 없어진 게 지금의 상황이고 상승의 근거를 시작해보겠다
첫 번째는 바로 미국의 스탠스 변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고달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기사인데, 과거에 달러 강세를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태도에서 완전히 달라진 스탠스를 보여주는 기사이고, 이는 기준금리 인상의 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다. 더 중요한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고요. 파월 다음으로 연준 서열 2위인 이분은 연준의 미래이기 때문에 발언에 가장 큰 무게가 실리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통계 의존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는 발언인데, 이제는 금리 인상 폭을 통계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으로 계속 매파적인 발언만 일관하다가 톤이 최근 들어 낮아진 겁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연준 서열 3위 브레이너드 총재만큼 중요한 존 윌리엄스, 국채시장 복원력 촉진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국채시장을 복원하려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인상폭을 제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 상한선에 대한 힌트를 주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미국 기준금리는 4.5% 수준이 정점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레이 달리오조차도 4.5%의 무게를 싣고 있고, 고로 연준의 스탠스가 중간선거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다. 두 번째는 시장의 중심엔 중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파란색은 원달러 환율이고 빨간색은 위안화 달러 환율입니다. 커플링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원화도 강세, 위안화도 강세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은 경기 침체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반대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한국의 수출 비중은 중국이 가장 높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 영향력에서 상당 부분 상쇄를 시켜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중국 경기가 어려운 건 맞다. 이제는 중국 정부가 나설 때가 되었고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첫 번째, 방역 정책의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방역 완화를 공식화했죠. 이제 시작이고 중요한 것은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면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주식시장에서는 선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방역 완화와 더불어 경기 부양이 시작될 것이고, 즉 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유동성은 증가할 것이고, 더불어 부동산 부양책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다급해진 중국 기사를 보면은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국이 좋아지면 미국 역시 영향을 받아서 경기 침체의 강도가 얕아질 것이다. 특히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인데, 가령 경기 침체여도 1분기 때 마이너스 3이었다가 2분기 때 마이너스 1이 되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는 오른다. 반대로 GDP가 3%에서 2%가 되면 플러스이지만 방향은 하락이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방향이 상승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경기와 주가의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 방향에 대한 것이고, 이미 중국의 경제는 방향을 틀었다. 중국의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가 중국의 경제는 방향을 틀었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주도주에 대한 건데, 나스닥은 떨어지는데 다우는 오르고 있죠. 바로 그 이유는 앞으로 미국의 소비는 민간 소비가 아니라 정부의 소비이고, 정부의 소비는 경기 침체를 전혀 타지 않죠. 반면 빅테크는 모두 민간 소비이기 때문에 정부의 소비와 관련된 지표와 중국의 경제 재개와 관련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어쨌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을 상향을 하는 모건 스탠리발 리포트도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크라 전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보 수장들은 물밑 접촉을 시작했고, 젤렌스키에게 평화 협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은 우크라 전쟁 지원을 줄이겠다라고 공식화했고, 미국 합참 의장 또한 협상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고로 전쟁이 전환을 맞고 있고, 이는 시장에게는 엄청난 플러스죠. 이상이고요. 저는 진심으로 시장이 무조건 상승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안 되면 버티면 된다.